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뤘다. 18일 오후 8시 20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고위중사의 죽음과 고윤일병의 죽음에 대해 얘기했다. 오늘 곽승규 기자는 군 내부에서 자꾸만 은폐되는 살인죄에 대해 추적하며 잘못된 군 사법체계에 관해 취재했다. 고윤일병의 매형 김진모 씨는 오늘 스트레이트 측에 헌병대장과의 2015년 대화 녹취록을 들려주었다. 수사 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헌병대장. 어느 누가 와도 이만큼 꼼꼼하게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감사관실에서 징탄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헌병대장의 말을 녹취록에서 들을 수 있었다. 윤일병의 주위에 있던 이들은 군인권센터에 의해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자 폭로를 시작했다. 그러나 헌병대장은 목격자 누가 그랬냐. 살인방조죄죠. 만약에 살인죄가 인정되면 기무인은 제가 고소할 거예요. 살인방조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군 수사 관계자 30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군이 의도를 가지고 부실하게 수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일병 유가족은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유가족 김진모 씨는 이번에 저희 1심 판결은 군 역사상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거예요. 축소, 은폐에 대해서 민간에서 단죄를 내릴 거예요. 저한테 그동안 거짓말하고 은폐했던 군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헌병병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전했다. 7년 전 윤일병 사건과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은 천만이 닮았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군 사법기관의 행태가 똑같기 때문이다. 군 검찰 관련자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마저 일치한다. 당시 윤일병 사건의 수사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건 헌병대장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 그중 한 사람이다. 군 검찰은 당시 헌병대 의견대로 상해 치사죄를 적용했고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육군 법무실장이 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담당 검찰관이 한 달여에 걸친 폭행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수사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글이었다. 군 수사의 문제점을 폭로한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육군 법무실장은 김은석. 그는 2014년 8월 글을 올리기 일주일 전 국회에 출석해 상급부대 검찰관들 또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수사 기록을 정밀히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군 내부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다. 논란이 되자 김웅석은 이번 사건으로 위축된 병과원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올린 글이었다며 변명했다. 군 검사, 군 판사, 피해자를 변호하는 국선변호인 모두 법무병과 소속이다. 군 검사가 판사가 될 수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인사발령이 나면 법무참모가 되기도 한다. 사건 말고도 이것저것 눈치 보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군 판사를 하다 갑자기 지휘관의 법무조언을 해주는 법무참모로 보직을 옮긴다. 돌아가면서 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독립적 사법구조나 수사권의 보장이라건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군인권센터 김영남 소장은 전한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선후배, 끼리끼리 문화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군은 군 판사와 군 검사와 공익변호사가 같은 동기입니다. 심지어는 육해공군이 같은 동기생이라 보면 돼요라고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한다. 거기서 배출이 되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구분이 없어요라는 것. 또 민간인 적
접근이 어려운 군의 특성상 법무관 출신을 찾는 경우가 많다. 군법무관 출신의 카르텔. 그것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큰 문제가 된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도 정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인 이 중사의 변호를 맡고서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이 중사를 만나지 않았다. 이는 무척이나 이상한 점이다. 이 중사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묻자 국선 변호사인 군법무관은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극단적 상황이 우려되니 서둘러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이 중사의 가족이 전달했고, 그러나 국선 변호사는 탄원서를 30일 동안 가지고만 있었다. 이 중사 사후 탄원서 문제가 불거지자 공군은 탄원서 내용을 보명군 검사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국선 변호사가 나중에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라고 해명했다. 가족들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군 경찰은 어땠을까? 역시 군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이나 가해자, 성범죄자인 장 중사를 소환하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수사 지시를 해놨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공군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 수사단들은 대한민국 공군 측을 압수수색하며 친정집에 오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들만의 끈끈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군사법원 조직, 군검찰 조직 모두 법무조직 안에 있다. 군사법원의 수장인 군사법원 어장이나 검찰부장, 검찰단장은 모두 법무실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관계자는 전한다. 그러니 법무실장의 영향력은 이들에게 대단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패한 구조로 되어 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교육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20분 방송되며 유튜브 등으로도 송출되고 있다. 조현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